1세대 항암치료부터 3세대 명역 항암치료까지 총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치료들의 작용 원리부터 역사를 공부하고 나면 왜 2세대, 3세대 항암치료가 등장하게 되었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표적항암제인 리보세라닙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완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세대 항암치료제는 방사선 치료 및 화학치료가 있습니다. 특히 방사선의 높은 에너지로 인해 우리의 DNA는 손상을 입게 되고 정상세포의 사멸까지도 유도하게 됩니다. 부작용이죠.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맛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림과 같이 빛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방사선은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요. 크게 입자 형태와 빛이나 전파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입자 형태의 방사선으로는 알파선, 베타선, 중성자선 등이 있고 빛이나 전파로 존재하는 방사선으로는 감마선, X선이 있습니다. 감마선 X선 같은 경우에는 가시광선보다 주파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방사선의 투과 능력을 비교해 보면 입자 형태의 방사선인 알파선은 종이 한 장도 투과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도 통과하지 못하죠. 베타선도 마찬가지로 입자 형태의 방사선인데요. 종이는 뚫고 금속판은 뚫지 못합니다. 그리고 빛이나 전파 형태로 존재하는 방사선은 종이와 얇은 금속판은 통과하고 납 또는 철판 정도는 되어야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입자 형태인 중성자선은 빛이나 전파 형태의 방사선보다 더 높은 투과력을 보입니다. 납 또는 철판도 통과하고 물이나 콘크리트 정도는 되어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 종류의 방사선들의 투과력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먼저 종이 한 장도 투과하지 못했던 알파선부터 보겠습니다. 알파선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알파 입자, 즉 헬륨의 흐름입니다. 방사선은 질량이 클수록 관통력이 떨어지는데 알파선은 덩치가 크고 무게도 무거워 종이 한 장도 지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관통력이 떨어진다는 뜻은 물질을 통과하면서 에너지가 물질을 흡수된다는 뜻이므로 알파선은 물질에 많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양성자, 중성자와 대비되는 전자, 이 전자의 방출인 베타선은 상대적으로 더 질량도 작고 가볍겠죠. 그래서 알파선보다 더 관통력이 높은 겁니다. 종이 정도는 그냥 관통합니다. 정리하면 알파선은 원자 핵을 이루던 양성자와 중성자의 일부가 방출되는 것이고 베타선은 전자가 방출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선과 베타선은 입자의 형태로 방출되는 방사선인 것입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물질은 입자이자 파동입니다. 입자 형태의 방사선 다음은 빛이나 전파로 존재하는 방사선입니다. 얇은 금속판을 통과하죠. 알파선, 베타선의 직선과 다르게 감마선, X선은 그림으로 나타낼 때 파동의 형태로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결 표시가 보이죠? 파동의 형태로 방출되는 전자기파가 바로 감마선입니다. 공을 문에다 던지면 맞고 튕겨나오지만 소리는 통과되죠. 다음은 중성자선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방사선 중에 가장 투과력이 높은 것이
중성자선인데요. 물결 표시가 아니죠. 중성자는 원자핵을 구성하는 것 중 전하가 없는 양성자보다 약간 무거운 핵자입니다. 핵자란 핵알이라고도 부르는데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 등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알파선에서 핵자, 즉 양성자, 중성자와 중성자선에서 핵자, 즉 중성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알파선과 중성자선 모두 양성자와 중성자의 방출이 공통점이죠. 뭐가 다른 걸까요? 뭔가의 조그마한 차이가 투과력이 가장 작거나 가장 크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중성자선의 중성자는 전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성자보다 약간 무겁습니다. 중성자선만 중성자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아까 알파선에서도 중성자는 있었죠.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를 가진 헬륨의 방출이 알파선이었습니다. 차이는 전하입니다. 갑자기 헷갈린다. 전자와 전하 비슷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다른 건가? 우리가 전자를 많이 언급해서 그렇지만 잠시 잊으시고 처음부터 개념을 잡겠습니다. 전하가 있습니다. 일렉트릭 찰지라고 하는데요. 전기장 내에서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주체적인 원인입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전하는 양의 전하와 음의 전하가 있습니다. 양성자나 양전자 따위의 전하를 양으로, 전자 등의 전하를 음으로 놓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는 전하인데 음의 전하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양성자는 양의 전하를 갖고 있구나. 그럼 중성자는 양의 전하도 음의 전하도 안 가지고 있는 거구나. 정리되었죠. 구체적으로 양성자는 플러스 1E의 전하를 가지는 원자의 구성 입자로 중성자와 함께 원자 핵을 이루며 이 둘을 핵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든 원자의 핵에는 하나 이상의 양성자가 포함되어 있고 이 양성자의 개수가 원소의 성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원소가 각자 다른 수의 양성자를 가지기 때문에 양성자의 개수를 원소에 고유한 원자 번호로 사용합니다. 다시 중성자로 돌아와서 중성자선은 중성자의 흐름이죠. 중성자선은 당연하게도 전기적으로 중성이고 투과력이 매우 큰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전기라는 것은 힘입니다. 중성자선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중성자선은 철판은 투과하는데 물에 막힙니다. 그 이유는 중성자는 수소와 충돌했을 때 많은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특징이 있어서 그 수소가 많이 들어있는 물을 통해 중성자선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잘 되려면 이전에 나의 지식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MW 5G에서 주파수를 다뤘었는데요. 방사선과 주파수의 관계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에 주파수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을 봤던 게 기억나시나요? 5G 주파수를 설명하면서 각 주파수를 다뤘었는데요. 주파수는 1초 동안에 진동하는 수를 말합니다. 헤르츠라는 단위를 사용하죠. 방사선에서 어떤 종류의 방사선을 다루려고 주파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가만 보면 감마선과 X선의 파동이 보입니다. 주파수처럼 진동하는 물결 모양이 보이죠? 방사선의 종류에는 입자 형태의 방사선과 빛이나 전파로 존재하는 방사선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빛이나 전파로 존재하는
방사선을 알아보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주파수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파수는 1초 동안에 진동하는 수를 말하죠. 1초에 진동하는 수가 엄청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장파와 맨 오른쪽에 있는 X선을 비교하면 누가 더 초당 진동수가 많나요? X선이 훨씬 많은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도대체 저 여러 종류의 방사선들 중에 어떤 걸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방사선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루고 2세대 표적치료제와 3세대 면역치료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